아, 안녕하세요. 네 번째 강의입니다. 네 번째 강의는 비행기를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비행기 하시면 종류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근데 이 인류의 최초의 꿈, 이카루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죠. 사람이 하늘을 날고 싶다는 거는 오래된 인류의 희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화 시절에는 그렇게 초를 발라서 날개를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다빈치 같은 사람들도 날틀 같은 거를 설계를 했었죠.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이런 걸 설계를 했었죠. 그리고 그 오랜 인류의 꿈, 얘를 실현시킨 사람들이 실제 우리 눈앞에 보여준 사람들이 라이트 형제입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때 만들어진 비행기 이름이 라이트 플라이어죠. 라이트 형제가 만든 날아가는 틀, 뭐 이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 사람 전에도 비행기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새를 가만히 보는 거죠. 특히 커다란 새, 독수리 아니면 황새 등등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모양을 흉내를 내는 거죠. 새들의 날개는 얇습니다. 그리고 가볍죠.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휘어져 있죠. 이거를 오토 릴리엔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대로 흉내를 냈습니다. 물론 추락이죠. 그게 1894년인가 그랬을 때입니다. 그 다음 아까 이야기로 돌아간 라이트 플라이어는 잘 이 인터넷 등등을 검색을 해보시면 날개가 두 개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1차 세계대전 거치고 2차 세계대전까지 날개가 두 개짜리, 그래서 날개가 두 개다 그래서 복엽기 혹은 쌍엽기 이렇게 부르죠. 드리는 질문 하나 있습니다. 혹시 저건 왜 날개가 두 개일까요? 입니다. 요즘 비행기 두 개 쓰는 거는 극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랑 연계된 질문이기도 한데 왜 날개가 두 개일까? 입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는 이때 양력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양력, 그리고 항력, 그 다음에 추진력, 그 다음에 이런 거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얘를 약간의 과학의 원리로 풀어내죠. 이게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행기 날개가 편편하고 종이 비행기처럼 얇은 건 아닙니다. 실제 비행기는 항공을 전공하시는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항공역학, 기타 등등 기체역학, 그 다음에 운동역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말씀에 따르면 비행기의 날개는 길수록, 그리고 두께가 적절한 두께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날개가 가벼울수록 뜨는 힘을 강하게 받는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띄울 때 날개가 긴 게, 가벼운 게, 넓은 게, 두꺼운 게 좋다는 거죠. 그럼 아까 플라이어는 기냐, 짧죠? 두껍냐, 얇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요새 항공기에 쓰이는 첨단 금속 소재가 발명이 안 돼 있고 항공역학에 대한 운동역학에 대한 지식이 지금보다는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 대신 날라야 돼. 나도 싫고 날라야 돼. 동력은 달았어. 엔진이죠. 얘를 달았어. 그럼 뜨려면 어떻게 될까를 열심히 연구한 끝에 만들어낸 게 날개 두 개를 설치하는 거였습니다. 위의 날개는 압축된 형태의 나는 데 쓰는 기능을 발휘하게끔 했고요. 이걸 하나 달아보니까 날다가 자꾸 부러지거나 힘이 안 나오는 거죠.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아래 날개를 하나 더 단 겁니다. 얘는 아래 날개를 하나 더 단 다음에 위에 날개랑 얼기설기 엮어놨던 거예요. 기둥을 세우거나 보시면 이제 끈으로 엮어놓거나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래서
위의 날개를 밑에 날개랑 연결을 시켜서 힘을 받게 만들고 동체 얘랑 연결을 할 때 양쪽 네 개가 달라붙게끔 만들어서 서로 간에 지지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구성, 그러니까 강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라이트 형제 혹은 그 이후에 나오는 옛날 영화 보면 뭐 이 날개 두 개짜리가 날라서 뭐 서로 전투하고 이런 데서 날개 하나 밑에 걸 떼어버리면 얘네들은 그냥 날개가 꺾인 채로 추락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약했죠. 재료를 들으시면 혹시 에이 그럴 리가 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아마 그때 태어났으면 비행기 날개 제작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가뭄비의 나무라고 하는 걸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럼 날개 위에 덮인 거는 요즘처럼 뭐 비닐 이런 게 아닙니다. 천이었습니다. 옷감, 즉 옷 만드는 거로 그 위에 덮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 뼈대와 천으로 뒤집어 씌운 일종의 천박 같은 거를 그때 만들었죠. 그때 태어날 걸 그랬나 봅니다. 비행기 만드는 거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만들어 놓고요. 길이가 길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힘을 받는 구조가 위층 하나 밑층 하나 두 개가 생기는 바람에 날개 길이가 길어진 효과를 발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엔진도 약했습니다. 이때 엔진이 어떤 사람의 조사에 따르면 시속 100km로 달리는 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요즘 비행기 시속 100km가 아니죠. 수십 톤을 싣고 그 작은 비행기가 하늘을 뜨는데 뭐 폭장량이 얼마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뭐 몇십 톤 막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잘 떠오르는 날개를 구상을 한 끝에 만들어낸 게 복엽기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이렇게 복엽기 이걸 달았는데요. 이렇게 만들면 효과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비행기는 화물을 싣고 운반하는 게 주요 기능이 아니었습니다. 만들어진 다음에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에 도래를 했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는 상대방이 요즘처럼 폭탄을 싣고 가서 어디다가 폭탄을 떨어뜨릴 전폭기라 그러는데 무기 얘기는 여기까지만이요. 제가 무기는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이 기능이 아니라 서로 싸워가지고 다다다다다다 총을 쏴서 맞춘 다음에 떨어뜨리기. 그래서 무슨 비행단에 에이스가 생기고 뭐 7대를 격추했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랬을 때 전투기 간에 효율을 발휘하려면 얘가 빨리 돌아야 된답니다. 빨리 뜨고 빨리 내리고 빨리 도는 게 아이고 이게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 빨리 돌아야 된다는 게 이때 비행기 간의 전투의 핵심이었다고 하는데 날개가 길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보잉 737 혹은 이렇게 커다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빨리 돌아서 제 후미로 가서 콩야콩야라고 총을 쏘기는 얘가 너무 큰 거죠. 이게 빨리 돌려면 요즘 전투기 보시면 압니다. 날개가 짧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의 기능을 비행기가 도는 능력을 키워 올려야 공중전에 유리하고요. 그렇게 되려면 날개는 짧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요즘 비행기는 그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하시면 합니다. 다음 요즘은 엔진 강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은 인터넷 뒤지시면 다 보실 수 있고요. 소재가 알루미늄, 듀랄루민, 기타 등등의 가볍고 그리고 강한 금속성 소재가 나와서 날개를 만드는 소재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만든 날개는 한 개면 충분했다는 거죠. 단엽기죠. 그래서 날개 하나짜리가 이제 대세를 장악하게 됩니다. 물론 아직도 복엽기가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교통의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는 얘를 아직도 씁니다. 그래서 빨리 떠야 되고 빨리 날아야 되고 회전 많이 해야 되고 하는 게 알래스카의 툰드라지대라든가 아마존 열대우림 그리고 호주에 가면 아웃백 지대 이런 데에서 얘를 아직도 상용
비행기로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한계가 많은 거였네. 나무 비행기였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나무 비행기. 그래서 오늘은 근데 이게 제가 이걸 택한 이유는 저도 간단합니다. 날개 하나를 하려면 동체에 얘를 부착할 때 힘든데 그런데 쌍엽기는 두 개의 날개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부착하는데 용이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게다가 제 생각에는 얘가 이뻤던 겁니다. 이뻐서 만든 모습을 실제로 보여드리면 정면에서 보시면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얘를 만들었죠. 어떻게 만들었는지 무슨 소재로 만들었는지는 첫 시간에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압축요약해서 이거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작아 보인다 싶어서 얘를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은 굴러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굴러가는 기능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 바퀴를 이렇게 달았던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돌아야 됩니다.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만들었죠. 이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핀수를 12개로 늘렸던 겁니다.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동생과 형아 정도죠. 축적의 비율은 옛날에 유명했던 어떤 비행기의 축적 비율을 그대로 따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죠. 얘는 이제 1차, 2차 강의 기타 등등을 해서 와 재밌다 라고 하시는 분이 많아지면 얘를 얘로 바꿀 거고 아니면 얘로 그냥 해야 됩니다. 얌체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얘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얘는 굴러는 가는데 앞바퀴 뒤에 그냥 놓으면 너무 내려가서 얘를 하나 지지하는 형태로 바꿔놨습니다. 제가 이걸 처음 만들 때 설계할 때만 해도 작은 바퀴를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로 만들었고요. 그래도 얘는 잘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만드는 걸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출발을 하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봉투를 딱 열면 이거에 해당되는 부품이 재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시간이 좋은 시간이 되고 질병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을 때에는 얘를 가지고 만드는 얘를 다시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럴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작은 걸 만들 수 있으면 큰 거는 곱하기 얼마 하면 되거든요. n배의 뭐, 그 다음에 늘어날수록 여러 가지 구조를 복잡하게 하고 그 다음에 현실의 비행기와 똑같게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자기의 상상력이 가미된 비행기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같은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행기 탑10 이렇게 치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비행기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비행기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쌍엽기입니다. 날개 2개가 필요합니다. 이제 부품을 설명드리면 2개죠. 몸체 이미 비율에 따라서 잘라서 재단을 해 놨습니다. 필요한 곳에 적절한 가공을 해 놨죠. 그 다음 이쪽에는 바퀴가 4개밖에 안 들어가서 바퀴 4개, 바퀴를 돌릴 축 2개와 앞에 작은 프로펠러를 달 축 하나, 뒤에 지지용 축 하나를 같은 규격대로 잘라놔서 이게 4개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비행기의 윗날개와 아랫날개를 고정시킬 때 쓰는 핀이 6개가 6핀 6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이 바퀴를 동체에 붙이기 위해서 필요한 바퀴축이 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얘는 앞에 날개 부분인데요. 맨 먼저 하셔야 될 게 얘를 부착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착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른 다음에 고정을. 얘는 앞에 우리가 많이 쓰는 부분 가운데 와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안마기를 해서 이 날개가 빠져나가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 제가 다른 건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이걸 그만 깜빡하고 다른 걸 놓았네요. 뒤에 꼬리, 이 꼬리의 역할도 항공역학을 조금만 이렇게 인터넷에 뒤져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올라가 있는 이유, 얘가 2개가 달린 이유 등등인데요. 밑판은 제대로 가져왔고요. 윗판이 그만 짧은 걸 갖고 와야 되는데 큰 비행기 만드는 걸 갖고 와 버렸네요.
요거 반만한 거하고 얘가 이렇게 들어있어서 나중에 이렇게 결합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이걸 떼서 쓸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얘를 조립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반 건축이나 가구 만드는 방법 똑같습니다. 얘를 이렇게 만드실 수 있으면 그러면 기둥의 상판 지지 구조를 만드는 건 간단하구나. 위치, 기타 수치 등등에 관한 것도 얘를 참고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얘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라고 하시는 게 금방 머릿속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러니 얘를 만든 다음에 이걸 뭐에다 쓰니 하고 이렇게 어깨 너머로 던지지 마시고요. 이거 만들 때 썼던 원리가 가구나 집 만들 때 쓰는 원리랑 똑같구나. 세 장은 이렇게 만들면 닭장이겠죠. 나중에 농촌에서 생활하시는 걸 꿈꾸시는 분들에게는 등등등등 돌아가는 곳이 있으면 어떤 원리로 만들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금방 그냥 자연스럽게 터득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말이 조금 빨라지겠죠? 날개 두 개를 이제는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저는 쓰던 사포를 갖고 왔고 충분하거든요. 가지고 가공을 하시면 됩니다. 갈면 되시죠?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정원 혹은 놀이터 가셔갖고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전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거친 사포는 갈아내는 용도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고운 사포를 하나 더 드렸는데요. 얘는 매끈하게 다듬는 거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앞에 만약에 계신다면 금방 아시게 됩니다. 해보시면 되는데요. 갈고 됐어. 나는 이 정도면 돼. 할 때까지 가시면 돼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여기를 만져보신 다음에 고운 사포로 하시면 전 시간에 이어서 지금 시간에도 저 혼자 합니다. 우와, 네, 고와졌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가공을 하십니다. 얘가 가장 중요한 점은 여기다가 핀을 꽂아야 되는데 핀을 꽂을 곳의 간격이 일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확인하실 일은 이게 구멍 대 구멍이 정확히 같은 위치에 뚫렸나. 현장에서 다른 수업을 할 때는 체험 수업 기타 등등을 할 때는 그걸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넣어드린 거에는 얘가 똑같은 것만 넣어놨습니다. 제가 확인했으니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다듬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다듬는데 평면부터 먼저 다듬으신 다음 모서리를 살짝 다듬으시면 됩니다. 평면은 다듬었다고 치고 여기도 했다고 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직각으로 각이진 곳이 나오게 되는데 얘도 자기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느낌대로 가공을 하시면 됩니다. 45도로 먼저 그 다음에 살짝 손목의 스냅을 이용하시면은 작은 곡선 형태가 생기고 무늬가 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어진 데까지 만드시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갖고 놀다가 손에 아야 하고 가시가 들어갈 염려가 있으므로 잘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다듬어 주시면 여기 하트가 생겼네요. 굉장히 귀엽네요. 네. 근데 한 가지 힌트 조금 조심하실게요. 여기는 지금 구조상으로 밑에 날개에 붙일 예정입니다. 이 붙일 곳은 사포질을 하시게 되면 사포질은 둥그렇게 깎일 염려가 있거든요. 그러니 둥그렇게 깎이면 얘에 딱 달라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붙일 곳은 안 다듬으시는 게 이따 얘를 조립하실 때 조금 편합니다. 제가 못을 드린 건 아니고 오늘은 실내에서 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의 목공 본드를 드렸거든요. 얘만 갖고 결합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하시다가 조금 불편하시면 순간접착제를 조금 쓰셔도 됩니다. 애들 조심하시고요. 애들은
순간접착제 주면 반드시 이러고 오거든요. 이러고 오기도 합니다. 아빠, 할아버지, 이거 안 떨어져요. 이거를 너무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니 영원히, 네. 그래서 이걸 떼려면 그 아세톤 같은 걸 바르셔야 되거나 병원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애들한테는 순간접착제 주시지 마시고요. 얘는 물로 닦으면 다 지워집니다. 이렇게 붙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혹시나 부드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바퀴를 원의 형태로 갈아 놓으시면 이 면이 뜻밖의 금방 아주 말끔해지고요. 모서리가 염려가 되시면 이렇게 잡으시고 아래로 가공을 하시거나 이렇게 잡으시고 아래로 가공을 하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했다고 칩니다. 그다음 맨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얘를 잡고 이렇게 하는 건 힘드실 거고요. 아마 이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 하셨으면 얘를 매끈하게 다듬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다 준비가 됐다고 치고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요거는 안약병인데요. 본드가 아까워서 이만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하면 이거의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쓰거든요. 그러니 얘를 맨 먼저 누르면 네. 아이고. 저는 그냥 보통 이렇게 앞치마 둘렀으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하셔서 도대체 얼마나 발라야 됩니까? 약 바르듯이 도포를 하시면 됩니다.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약 바르듯이.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십자 형태로 직각으로 붙여 놓으셔야 되죠. 붙여 놓으시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 굳습니다. 얘를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오늘의 일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얘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디가 이쁘지를 먼저 고르시고요. 이쁜 게 겉으로 나오는 게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께 드린 건 대부분 다 그냥 말간 형태로 드렸을 겁니다. 밑판과 윗판을 정하시고요. 하나씩 꽂는데 6개를 다 꽂는 게 요령입니다. 잡고요. 누른 다음에 살짝 돌리십시오. 돌리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개를 전부 다 결합을 하십니다. 잘 안 들어가면 잠깐 놔두시고요. 6개를 결합을 하신 다음에 삐뚤빼뚤 염려하지 마시고요. 옆에 혹시 도구가 있으면 빗자루 갖고 하셔도 되고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걸 하기 위하여 새로운 도구를 사야 됩니다는 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거로 톱, 그 다음에 전기 드릴로 구멍 뚫기, 이게 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6개가 꽂혔습니다. 똑바로 꽂아야 돼.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조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인데 이것만 알려드리면 나머지는 상식적으로 이게 이렇게 되는군 하고 짐작을 하실 겁니다. 얘를 여기 이제 부착을 해야 되는데 아까 6개를 먼저 꼽았죠. 그 다음 이게 힘들다고 하시는 분이 많아서 요령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뒤부터 하나씩 꽂아 나가시면 됩니다. 하나, 둘. 선생님 잘 안 되는데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앞에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뒤에 거부터 꽂아 나가시면 됩니다. 보통 2개쯤 들어가면 3개 나가는 곳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3번째 거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째 거를 조정하시고요. 5번째 걸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6번째 걸 조정하시면 되죠. 이때쯤 되시면 보통 선생님 이게 없는데요. 그냥 힘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통통통통통통 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이게 똑바로 됐는지 아닌지는 눈으로 확인하지 마시고요. 평평한 데 놓고
누르시면 됩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누르시면 됩니다. 이 구조가 에고. 방향이 틀렸네요. 시간 관계상 그냥 가기로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곳을 앞쪽으로 공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구조가 만들어졌죠. 이 이후에는 얼마든지 사포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열을 부착하시면 됩니다. 여기 목공 폰드를 바르실 거고 정말 약 바르듯이 조금만, 많이 바르면 본드가 굳으면서 화학작용으로 붙는 건데 많이 바르면 늦게 굳겠죠. 그 다음 이렇게 하시는 분, 위에다 다시는 분, 아래다 다시는 분 많이 만났고요. 여기 보시면 절반 정도에서 각도를 주어서 잘라낸 곳이 있습니다. 여기 시작되는 부분을 날개 끝에 맞추시면 됩니다. 가운데에 맞춰야 돼 라고 말씀 안 드려도 가운데 맞추실 거죠. 네. 그 다음 잠깐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거 마를 동안에, 얘와 얘가 마를 동안에 바퀴를 조립하시면, 얘도 먼저 이렇게 해 놓으십시오. 안 보신 겁니다. 이 부품을 적게 가져오는 바람에. 네. 얘와 얘를 붙여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 바퀴는 얘 축을 가운데 놓고 이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거보단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죠. 그럼 얘를 여기다 결합시키려면 요 작은 걸 여기다 끼워 넣는 게 요게 살짝 좀, 네. 그래서 얘를 누르시면 힘을 받는 면적이 작잖아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아니면 이제 이렇게 놓고 위를 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우리 아이들을 조금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화학약품을 별로 안 좋아해서 되도록이면은 물리적으로 꽉 끼는 그 구조로 해결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 만드셨죠? 끼우시고요. 돌아가게끔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간격을 두어야 되고요. 그 위에 한 번 끼운 것은 두 번째 걸 끼울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간 간격을 두셔야 됩니다. 바퀴는 빡빡해야 되고요. 얘는 부드럽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굴러갑니다. 같은 방법으로 얘를 결합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거 끼울 때는 비교적 쉽게 들어갑니다. 안 되면 하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살짝 간격을 주셔야 되고요. 오늘은 얘를 빡빡한 걸 가져왔네요. 여러 가지로 실수를 많이 했네요. 그럼 이 만들어 놓은 거죠. 얘를 이제 고정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보시면 얘는 마금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처럼 마금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끼워 주시고요. 프로펠러를 끼우셔서 앞쪽에 부착만 해주시면, 적당한 위치만 잡아주시면 결합이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얘는 당연히 목공풀을 살짝 바르셔서 뒷부분에 정중하게 맞추어서 끝에 맞춰서 끼워 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굳고요. 이거 하시기 전에 얘를 먼저 끼우는 게 낫겠네요. 네. 이제 바퀴 위치만 잡고 결합을 하시면 됩니다. 힌트입니다. 첫째 핀과 둘째 핀 중간에 하시는 게 가장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걸 이 안에 넣는다고 해서 안 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이 부분이 잘 마르지가 않아서 조금 걱정인데요. 이거 마를 때까지
학교에서 수업할 때 보면 좀 기다리지를 못하더라고요. 잠깐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른들은 대개 갖고 계시면 순간 접착제는 이런 데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붙여놓고 이렇게 놓고 굳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예고. 이쪽 건 어디 갔네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마를 동안에 아이들하고 같이 얘야 그 라이트 플라이어가 얘를 만들 때 말이지 얘가 나무로 만들었단다, 천으로 만들었단다, 그러니까 힘을 받아야 되는데 말이야 그때 날개가 두 개가 편했거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뭐 할아버지 평소에 꿈이 하늘을 나는 거였어. 그거를 만드는데 말이야 너는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을까? 이런 거 하셔도 되고요. 미래 비행기는 믿거나 말거나 저도 전지 열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써가지고 전기 배터리죠. 요새 많이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개를 쏘서 나르는 비행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개발 거의 다 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미래 세계는 현재와 다르기 때문에 나를 수 있는 것, 뭐 그거에 연료를 동력을 공급받는 방법, 이게 현재와 많이 틀려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거의 모든 우주 비행사가 어렸을 때 새를 보면서 우주 가는 꿈을 꿨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얘를 만드는 이걸 만들어서 몇 바퀴 돌려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만든 경험을 가지고 미래에 뭘 할지 그건 우리가 전부 모르는 거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아이들과 같이 요즘 같은 좀 답답할 때 공원이나 아니면 집안에서 살짝 만들어 보시고 아이들에게 이 항공 비행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비행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들 걸 잠깐 소개만 해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가지를 얘를 먼저 만들 겁니다. 얘는 나중에 만들 거고요. 얘는 오토마타라고 하는 겁니다.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으므로 얘를 만드는 거로구나 라고 하시는데 뜻밖의 좀 복잡합니다. 수치를 잘 조정하셔야 되고 아이들은 얘보다 더 좋아합니다. 얘를 좋아합니다. 여기 조그만 이모티콘은 그냥 제가 그렸습니다. 재미있으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원래 이름은 오토마타인데요. 저는 메롱이라고 부릅니다. 메롱이. 의왕 메롱이라고 불러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차에 얘를 만들 겁니다. 얘는 노하우가 조금 필요한데요. 이런 거 앞에 등등을 만드시면서 쌓았던 노하우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때 마지막 시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렇게 만드는데 이제 어른들은 풍차, 물레방아 뭔가 이렇게 돌아가서 절구, 기타 등등의 동력을 만들어낼 때 어떻게 하는 건지를 금방 아시게 생각하고 계실 거고요. 아이들은 갖고 노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초등학교에선 남자아이들이 이렇게도 갖고 놀더라고요. 이 등등입니다. 대관람차입니다.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 이걸 만들고 작은 걸 만들면 큰 걸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큰 거 만드시는 분들은 작은 걸 잘 안 만들려고 하죠. 저는 자투리까지 다스자주의자이기 때문에 얘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색칠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비행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